네, 오늘 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체크해 보시죠. 주말 좀 편안히 쉬시죠. 뉴욕 증시가 편안한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전일 종가 수치가 나와 있고요.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는 2% 넘는 상승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3개월의 S&P 500 지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추세는 약한 모습이죠. 특히 지난주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는 대통령의 날로 하루 휴장이어서 4거래일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틀 빠졌고 이틀 올랐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요. 약간 오른 정도입니다. S&P 500 지수는 0.1% 올랐고요. 다우나 나스닥 지수는 주간 단위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결국 보합을 보인 미 증시였는데 대형주의 실적 발표는 그 이전에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만 있었거든요. 결국 시장을 지배했던 건 미국의 이슈라기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 수위가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 수출 통제 결정이 내려졌고 이 다음에 또 발표된 게 스위프트죠. 경제의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금융제재 카드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전 세계 금융기관끼리 결제용 전산망을 이용하는 게 이 스위프트입니다. 은행이 다른 기관에 송금을 할 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 스위프트의 연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10,000개 이상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이거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제금융의 왕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금융거래도 문제이긴 하지만 대외교역에도 타격을 입게 되겠죠. 수출하고 그 대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물론 스위프트 말고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회 방법을 쓰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늘어나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수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인 요소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이나 북한도 아니고 스위프트 배제를 좀 오래 하고 요거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예상보다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제재 대상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막 가즈프롬뱅크 등의 일부 은행만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은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중앙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재 대상에 대해서 올라오는 내용들 계속 보셔야 되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관련 보고서 올려서 이 내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졸탄 포차르라는 전략가가 투자 노트를 올렸는데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도 일했었고 2020년 3월에 팬데믹 당시에도 공급망 교란 관련 위험성을 굉장히 빠르게 지적했던 인물이라서 그때 유명세를 탔던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뭐 뱅크런이 나올 수도 있겠고 지급 결제 불가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은행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종의 스위프트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이라서 이걸로 아시아 증시 장중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의 움직임 특히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요. 이로 인해서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이 달러를 더 풀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시장이 3월 50bp 인상 확률에 대해서 베팅하는 게 확 떨어지긴 했죠. 이게 한때는 90%까지 베팅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20%대의 안정적인 하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연준도 빈대를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고 싶지 않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통화 긴축이 더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다 구체적인 연준의 입장은 3월 FOMC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시장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많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신영증권에서 레포트를 올렸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굉장히 이게 심도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나요? 제가 준비한 자료 월스트리트 저널의 자료도 함께 준비를 해드렸는데 내용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신영증권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평화의 비용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설비 투자, 방위 산업 쪽은 장기화되는 내용, 이제 익숙한 내용이죠. 이 두 부분은 눈에 많이 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설비 투자 기회 비용 발생이라고 봐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조선 섹터나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의 주가가 반응을 보였었는데 미증시에서도 골라 LNG선 같은 경우 이 회사가 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완제품 생산 기업들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원자재 공급을 못 받아서 결국 비용 지출이 있는 거고 또 제품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러시아 PNG 천연가스가 안 되면 러시아 천연가스 대체할 수 있는 LNG나 해양 플란트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중에서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또 원자력 관련주의 급등세가 심상치 않아서 시간 외의 상승률을 체크해봤는데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 등의 원자력 발전소를 빨리 정상 가동화하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는 탈원전을 미뤘었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대체 에너지 부각 관련주들 앞서 보신 조선, 그리고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의 관련주 투자 전략은 출연자들에게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조금 더 볼까요? 방위비 지출 증가 가능성인데요. 전쟁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평화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신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힘의 균형과 군비 증강, 또 핵보유 정당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이 영향 때문에 관련주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진행된 흐름인데 방산주 내에 52주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 특히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4% 전일장 추가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여기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자리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